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뉴스의 김현임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가 피는 참 유명하죠. 오늘은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인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한 당신 이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고요.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기도의 소식과 함께 경기주간 오대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게임을 하느라 밖에도 나가지 않는 아이. 저렇게 게임이 좋을까? 이해 못하는 부모님도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러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건전한 게임을 만날 수 있는 지스타 2008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08이 일산 킨텍스에서 13일부터 나흘간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스타는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E3와 같은 글로벌 게임쇼를 목표로 국내 여러 중소게임 전시회를 통합해 만든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종주국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우리 경기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게임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스타 2008을 보다 더 성대하고 크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연계 행사로는 국제 e스포츠 연맹 주최의 세계 e스포츠 대회와 다양한 게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게임 문화 페스티벌, 그리고 게임 기업 채용 박람회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탄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남들보다 유달리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개코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개의 후각은 사람의 후각보다 무려 1000배 정도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후각으로 최첨단 장비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인명구조견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명구조견들의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함께 가보시죠. 소방방재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제6회 119 구조견 경진대회를 경기도 용인 소재 삼성생명 구조견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15개 팀의 소방관과 소방견이 참가해 산악수색, 붕괴수색 등의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는데요. 인명구조견은 발달된 후각으로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이 인명구조견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할 때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명구조견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작은 연필에서부터 큰 빌딩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디자인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까지 갖추게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공모전을 통해서 아름답게 재발견됐다고 하네요.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관련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는 축제인 G 디자인 페어 2008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성남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공모전으로 총 2,392점이 접수되고 923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작품 전시 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취업 컨설팅과 이력서 클리닉, 적성검사, 취업운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의 기업 제품화에 개발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저희 경기주간 오대뉴스에서는 앞으로 한 주간의 경기도의 주요 정책 회의 내용과 행사 등을 허승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11일 브리핑 내용이었던 시화호 관련 네이밍과 무한 돌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국장 회의가 짧게 열렸습니다. 오늘은 현 금융위기 진단 및 경제 전망에 대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님께서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진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국별로 주요 현안은 짧게 보고가 됐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오늘 서류로 드린 것으로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에 선감도 등을 지사님과 여러 언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석구석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25일에 지금 선감도 권역이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화호 권역 전반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네이밍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보고가 됐고 관련해서 문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 돌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현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한 돌봄 사업입니다. 내용들은 잘 아실 거고 현재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 국에서 나가서 복지관광국장 등 과장 담당 계장님들 여러 명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시군당 평균 26건, 통틀어서 791건의 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61가구가 지원 신청해서 66가구에 대한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안성 공도읍에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여자 가장이 35세, 그 다음에 중학생인 큰아들 하나, 미취학 5세인 집안에서 현재 봉투 작업으로 월 20여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2년 전에 남편이 별거하여 생계 곤란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 큰아들마저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이런 아주 좀 불우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정상 생활 자체가 좀 곤란한 이런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계기는 이 큰아들이 일주일 동안 등교를 안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한 결과 심각한 상황을 알게 돼서 무한 돌봄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생계비를 3인 기준으로 138만 9천 원 4개월 정도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등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쭉 나가본 결과 이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법상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도 더 강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우리 도에 중점 사안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행사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 안양시청에서 만안 뉴타운 사업 추진 공동협약식이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제2의 평촌으로 기대되고 있고 도에서 중점 사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해군 최영함과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 이 최영함은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된 최신의 구축함이고 이 평택 2함대 사령부에는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안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자매 결연을 맺고 기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11월 13일 10시에는 킨텍스에서 경기국제관광 박람회와 G스타 2008 국제게임 전시회가 있는데 개막식이 있습니다. 이 G스타 2008은 현재 문화부와 정통부가 개최를 해왔었는데 우리 도가 이번에 개입하게 된 경위는 앞으로 우리가 이 게임 업체들을 경기 도내로 유치하는데 현재는 90% 이상의 주요한 게임 산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2012년까지 주요한 게임 업체들의 거의 100%를 우리 도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홍보해 나가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또는 그 대상별로 나눠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서 성과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군사보호시설로 제약받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조용했던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 일대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오현리 주민들은 토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막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감정을 막는 주민들을 연행했다. 조용하고 평화스러웠던 오현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알아봤다. 문제의 시발점은 1996년 국방부가 권역화 훈련장 확장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오현리 주민들은 삶이 터전인 오현리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군인들이 땅을 사고 바깥으로 나가라.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 얘기다. 그래서 오현리 주민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읍사무소 앞에 나와 식사를 하며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난 후 친목회 사람들은 주변 동네를 돌면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와 오현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에 물어봤다. 군의 체계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장비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필요한 거죠.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한다 해가지고 다 소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군의 어떤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인 육군에서요, 국방부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 정확한 어떤 유지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더라도 소화될 수 없다면 훈련장 확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방부의 소극적인 이주대책 결정은 약자인 오현리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취재를 하는 가운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는 곳에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바로 지방도 56번 도로인데 이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만약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무건리 훈련장 사이로 오현리 주민이 아닌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가 군사훈련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현리 친목회 회장 김종열 씨의 집에 찾아가 봤다. 그의 집은 많이 노후된 가건물에 살고 있었다.
새로 허가 뭐 이런 거는 인허가는 안 되니까 새로 뭘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은 거라고요. 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는 전부 무허가예요. 무허가. 좀 뭘 이렇게 할래도 여기 너무 규제가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고. 군사시설 보호 규제는 오현이 사람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었다. 연천, 파주, 김포, 포천 등 군사보호 규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어린 송아지가 그냥 쏟아져 나왔을 적에는 아마 그게 포설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막 이런 거 진짜 직간접적으로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와 들어보니까 나도 그래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그 연천이 인구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 이유는 도대체가 조건이 모든 게 맞질 않아요. 노후된 주택을 보수와 증축, 신축 등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특히 개발과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가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면적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곳은 군사보호규제 아래 자신의 집조차도 군부대의 허락을 받고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과 진동의 피해와 오폭의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완화된 곳은 경기도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3%로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내지는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사적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철저한 보상 시스템이 일단 마련되어야 됩니다. 현대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역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제주도를 가더라도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제 전쟁이 됐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대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축소시켜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일방적으로 그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민간의 활동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민과 군과 또 관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 논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가의 방위를 맡은 군사훈련은 꼭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생활권 보장과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누구나 원하는 대책과 보상이 있었다면 효순이, 미선희 사건처럼 아까운 소녀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촛불 집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11월 중순입니다. 옛날 인디언들은 1년 12달을 특징이 없는 숫자 대신에 계절의 변화나 감정 등을 담아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기러기가 날아가는 달, 많이 힘든 달 이런 식으로 참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죠. 만약 여러분이 11월을 이름 지어본다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11월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